지난달에 고려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AI 세미나를 하루 종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먼저 목회자들이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좀 어렵다고 이제 목회자들이 요청을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어를 못 들으시는 목회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할 구글 라이브 트랜슬레이터로 너무 세미나를 잘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를 할 때 가장 걸림 중에 하나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때 가장 걸리는 게 언어죠. 언어가 안 되면 아무리 이제 긍휼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있잖아요. 뭐 바디 랭귀지로 뭐 안고 허그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제 언어가 굉장히 필요한데 언어 소통이 필요한 거죠.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요즘 이제 AI가 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이야기는 구글에서 최근에 나온 아, 라이브 트랜슬레이트 이게 이제 STS라는 기술을 사용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연을 바로 해보고 여러분들도 구글 이제 스마트폰 켜서 바로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공유하고요.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슬라이드를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 기술이 구글에서 나온 기술인데요. STS, 스피치 투 스피치라는 이제 기술입니다. AI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국말을 하면 그 한국말을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이 텍스트로 바뀌어진 것을 머신 러닝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하죠. ML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어로 바꿔주고 러시아어로 바뀌어진 것을 다시 이제 텍스트죠. 그걸 읽어주는 요 세 단계로 이제 통역을 했는데요. AI가 통역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최근에 STS가 나와서 한국말을 하면 그 한국말을 직접 이제 러시아어면 러시아어, 필리핀 뭐 이제 따갈로그면 따갈로그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어폰을 껴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하실 텐데 거의 그냥 아, 순차 통역이 아니라 동시 통역 수준으로 제가 말하면 이 말과 동시에 통역되어서 들리는 그렇게 그 수준으로 거의 시차가 조금 한 3초 정도 나는 그 정도로 이제 계속 통역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순차 통역하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통역되는 것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STS 기술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미나이의 AI 기반의 초고속 연산을 통해서 이제 그 S2S가 이제 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목소리 톤과 감정까지도 유지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목소리 톤과 감정을 유지시켜서 통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통역된 그것도 이제 소리를 이제 지르는 거죠. 감정이 실리는 거죠. 그렇게 통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듣기 모드의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이따 시연을 하길 할 텐데 듣기 모드는 예를 들면
강연을 듣는다. 그러면 계속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이제 강연에서 손성무 목사님이 한국말로 강연을 하면 이제 통역을 딱 통역기를 키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쫙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리아 아랍어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강연을 들을 때 쓰는 모드가 듣기 모드고요. 대화 모드는 내가 한 번 얘기하면 그쪽에서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대화하는 모드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설교를 듣는데 이어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틀어놓고 들으면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모드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소통에 최적화된 아, 대면 통역 모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어폰을 끼면 진짜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마주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연이 없고 순차 통역을 하면은 이제 어떤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통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 이어폰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기하는데 막 통역돼서 들으면 막 짬뽕이 되니까. 근데 이어폰이 있으면 그런 소리의 장벽을 막을 수 있는 소리가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면 그냥 뭐 거의 동시통역처럼 동시통역사들이 말을 들으면서 통역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사용 방법과 테크닉을 잠깐 보면요.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실시간 번역 탭 활성화를 시키고요. 좀 이따 우리 같이 한번 할 거거든요. 무선 헤드폰과 스피커 세팅을 조율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전 보이스 언어팩을 사전에 깔아야 되겠죠. 여행을 가거나 그걸 이제 실행하기 전에 내가 영어를 통역하고 싶다. 영어팩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베트남어를 그 통역을 하려고 하면 베트남 언어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 마이크 센싱과 연속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이제 번역 도구 최적화 매칭 분석표를 이렇게 에, 만들었는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뭐 이제 장시간 쓰냐 뭐 안내 방송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시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제가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보이시죠? 여기 스마트폰 화면 보이시죠? 예. 여기서 번역을 검색하셔서 번역을 이제 찾으시기 바랍니다. 번역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어, 이제 번역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기본 한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그 어느 쪽에서 선생님 한 분 그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 혹시 김성일 선생님 어, 그 현지어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지어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시면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일단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다운을 받으십시오. 네, 영어로 이제 세팅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딱 누르시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듣기 모드입니다. 듣기 모드는 이제 일방향으로 계속 말하는 거를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듣기 모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듣기 모드 하고 벌써 이제 얘가 통역을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를 키워서 네. 얘가 지금 듣기 모드라는데 얘 소리가 좀 작네요. 여기 듣기 모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하는데요. 이 소리가 좀 작게 나와서 대화 모드로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네, 네. 지금 제가 여기 어, 다운이 좀 됐습니다. 지금 핸드폰과 제가 컴퓨터를 연결해서 실습을 하는데 다운이 됐는데 다시 올렸어요. 지금 지금 이제 앱을 깔아야 되나요? 앱을 까시면 좋고요. 어, 깔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네, 번역입니다. 구글 번역. 구글 번역.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지금 얘가 계속 통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통역이 이제 잘 되죠? 굉장히 잘 통역이 되는데 지금 계속 이제 지금 화면으로도 통역된 것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 말이 끊기면 얘가 이제 영어로 순차 통역을 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 아까 텍스트로만 할 경우에는 텍스트로만 딱 하시면요, 시작을 딱 하면요, 이제는 얘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텍스트로만 보이고 그 말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끼게 되면 아까 이제 순차적으로 했었던 것이 이제 거의 동시 통역으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예, 아, 영어는 그래도 많이들 하시니까 통역 질이 괜찮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 번역이 없으시면요, 요거를 까시면 되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깔려 나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강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음, 두 번째는요, 아, 지난주에 나온 기능인데요. 챗GPT의 일정과 예약 작업을 하는 이제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기능이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서 간략하게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이제 일정이라고 그러니까 구글이 아니라 챗GPT의 일정이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예약 작업을 걸어놓고 그 예약 시간에 에이전트가 돌아서 결과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버전은 동시에 5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일정을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풀로 5개까지 한번 걸어놔 봤습니다. 어, 근데 예약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대화형 AI는 묻고 이제 답하잖아요. 그냥 물으면 그때 답하는 거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어떤 이제 그 결과를 내가 그러니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할 경우에 이제 예약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뿐만 아니라 감시형 AI도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생겼다. 그러면 이벤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면 알람으로 비 오는 소식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사육 동역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그 일을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프롬프트와 시간 조건을 넣어주고요. 알람 기준을 넣어주고 결과 형식을 넣어주면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알림을 해주기도 하고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알려주기, 아, 이제 리마인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반복 실행하기도 가능하고요. 변화를 감시해서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알람을 주기도 하고 다른 앱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약 작업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는요. 그냥 텍스트로 할 수도 있고 자연어로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말로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예약 프롬프트 공식은 무엇이냐면 요 다섯 가지가 들어가면 좋은 프롬프트가 된다는 거죠.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형식으로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행동까지 지정해주면 이제 그 다음 행동까지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설정을 할 때에는 정확한 시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넓은 시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7시에 감사 스토리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감사 에세이를 써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넓은 시간대, 그냥 아침에 해줘, 오후에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복 주기를 넣어줘서 매일 해줘. 매주 토요일마다 해줘. 매월 1일 날 해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모니터링 작업은 뭐냐면 변화만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해주는 거죠. 어떤 뉴스가 감지되었을 때, 이메일이 왔을 때, 날씨가 감지되었을 때, 비가 올 때, 뭐 이런 경우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과 관리인데요. 어디서나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림을 설정해 주고요. 예약된 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중지도 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과 주의사항은요, 사용 가능한 게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이제 고 버전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활성 작업 한도는 고 버전이 가능하네요. 고 버전은 3개, 플러스 버전은 5개. 여기 고를 안 썼네요. 프로랑 엔터프라이즈는 15개까지 이 예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빈도는요, 어, 최, 최고 짧은 게 1시간입니다. 1시간마다, 그러니까 뭐, 1분마다 해줘. 그럼 얘가 작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최단 빈도가 1시간이라는 거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기능 제한이 있는데, 작업은 프로젝트 파일을 접근하고, 음성 채팅하고, GPT스를 사용하고, 웹훅을 현재 지원하지 않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웹 앱 권한은요, 이메일 등 연결 앱 같은 경우에 쓸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 이메일 아이디 넣어주고 패스워드 넣어주고 그럴 때 이제 이메일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M 사역이나 교회나 컨텐츠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플로우는요, 먼저, 그 뉴스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하고, 그걸 또 분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어떤 실행할 수 있는 필요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줘, 비디오를 만들어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실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로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템플레이트를 여기다 넣어줬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쓰는 원칙은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최소화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 아무 앱이나 막 억세스해서 막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앱에 또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정보 피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이 쏟아지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피곤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적 리듬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챗GPT로 들어가시고요. 네, 챗GPT의 예약 작업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일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정을 어, 챗GPT에 보면 플러스에 보면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일정을 누르시고요. 일정을 누르시면 요게 나옵니다. 예약할 수 있는 작업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샘플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러스해 갖고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미 5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쓰시면 돼요. 얘가 이제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미션 워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언제든지 AI 선교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제 한글로 넣었는데 얘가 영어로 프롬프트를 이제 바꾼 거예요. 영어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영어로 바꿨는데 제가 쭉 받아놓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쭉 이렇게 한 겁니다. AI 신기술과 서비스 등이 특별히 어, 신기능, 의미가 큰 소식이 있으면, 뉴스가 있으면 그 즉시 바로 알려주고 그것을 AI 선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도 연이어 제안을 해줘.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셔서 요거를 제가 뭐 요거 바꾸셔도 되고요. 샘플로 제가 카피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넣어보시면 넣어보시면 이제 디폴트로 이제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시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고 이거 빠뜨렸는데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매일마다 이건 뭐 이제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워치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네요. 그럼 이제 만약에 워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얘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정 하나만 샘플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 뉴스 스토리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감사 뉴스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감사 뉴스를 찾아줘라. 세계적인 감사 뉴스를 찾아줘라. 그리고 감사 뉴스를 찾아준 이후에는 뭘 하냐면 그걸 갖고 감사 에세이를 써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요거를 세팅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매일 해줘라. 그러니까 매일 저녁 7시에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한번 제 위에 올라가서 맨 위에 이렇게 한 거죠. 매일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감사에 관련된 세계의 뉴스를 찾아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줘. 그렇게 했어요. 만들어 주는데 매일 오후 7시라고 이제 세팅을 한 거죠. 어, 그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시, 아침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테스트 좀 해보려고 지금 샘플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샘플로 쫙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 7시에 감사 뉴스를 세팅해줘. 그러니까 저녁 7시에 감사 뉴스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7시마다 매일 오후 7시에 감사 뉴스 스토리를 이렇게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써주는 거죠. 에세이를 써줍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 오늘의 감사 통찰, 짧은 기도까지 이렇게 오늘의 실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까지도 그려줘. 그림도 이렇게 얘가 그려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요렇게 계속 이제 감사 스토리가 이제 매일마다 저녁마다 이제 받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죠? 기능이라서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고 간단한 기능이라서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